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왜 어쩌다가 또 안경을 또 점점 계속 바꿔가면서 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패널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엔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깔주노초 파남보 기대할게요. 오 그렇구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가지고서는 안경테를 7개를 사게 만드는 거. 자 오늘은 철학자와 늑대. 네. 네. 어떤 책이고 이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또 순서대로 그렇죠? 2분 퀵 서비스 뭐 2분 보통 키워드 뭐 이제 아이랑 투게더 뭐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또 익숙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분 퀵 서비스는 누가? 오늘은 최지은 선생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책을 읽고 싶지만 너무나 바쁜 여러분을 위해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만족하시나요? 요 문장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소개할 땐 넣을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읽고 다시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해. 이 말이 지금 이 문장이 이 문장이 마음에 드는구나. 해줄 수도 있지 이런 거. 그렇죠. 미정아 한 번 더 해주죠. 뭐 아유 뭐 본인이 원한다는데. 예. 책을 읽고 싶지만 너무나 바쁜 여러분을 위해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 오 그렇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철학자 늑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커다란 개들과 지내는 일상이 익숙했던 마크 롤렌즈는 27살이 되던 해 96% 새끼 늑대 판매라는 광고글에 현혹되어 간 곳에서 100% 늑대인 브레닌을 만나게 됩니다. 전 재산을 털어 반려견이 아닌 반려 늑대를 데려오게 된 인간과 드넓은 평원과 설원 대신 인간의 집 앞마당과 강의실, 산책로를 누비는 삶을 살게 된 늑대는 이후로 11년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학생보다 어린 철학교수였던 27살의 저자는 늑대와 함께 살아가며 늑대에 대해 그리고 그보다 더 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늑대와 인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늑대를 야생이 아닌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인간에게 늑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늑대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는 물음과 대답 속에서 저자는 사르트르, 칸트, 한나 아렌트, 하이데거, 플라톤, 니체,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남긴 말들을 떠올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철학하는 인간의 훌륭함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윤리적 대상으로서의 늑대 같은 것도 아닙니다. 11년 동안의 저자의 삶은 실수투성이이고 어설프며 우픈 사건과 그 모든 것이 일상이 된 나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되려 그와 함께하는 브레닌의 삶이 위험있고 고고하게 느껴질 정도죠. 철학자 늑대에서 저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철학적 과제는 늑대를 통해 본 자기 이해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늑대를 지켜보며 인간을 이해해가는 것이죠. 그 끝에 도달한 결론은 대략 이렇습니다. 인간이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 심지어 늑대가 인간보다 나은 점도 있다는 것. 이러한 결론에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만큼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브레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저자는 이별을 통해 또 배웁니다. 어쩌면 지금도 긴 방황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별 후 새로 만나게 된 첫째 아이에게 브레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하니 그에게 늑대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책 속에서 11년을 함께 해봐야 알 수 있겠죠?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것,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자면 삶을 토한 철학이라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배움을 실제로 이루어낸 마크 롤렌즈의 철학자와 늑대입니다. 막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네요. 또 이 사람들 또 늑대에 대한 로망이 있지. 그렇죠. 네, 뭐 늑대, 개 좋아하세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 저는 엄청 좋아해요. 키우고 싶어요. 그렇구나. 개를 키운다면 어떤 개를 키우고 싶으세요? 리트리버, 순하다는 그런 종류. 왜 표정이 안 좋으시나요? 저는 마당 있는 집에서 거대한 개를 키우고 싶어요. 리트리버도 꽤 큰 편 아닌가? 네, 개 그렇죠. 중에서는 큰 편이죠. 프란다스에게 나오는 그 정도 레브라도? 개나, 그 정도 개나 아니면은 뭐 저는 일단 진돗개를 맞아. 진돗개를 선호하죠. 네. 근데 이 모든 개를 다 제압하는 게 늑대잖아. 그렇죠. 이 사람 정말 좋은 생각하셨어요. 우리 늑대를 또.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인지는 그럼 궁금하면 읽어봐라 이런 거죠.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니 그러니까 나머지 궁금하면 읽어봐야지. 더 이상은 좀 어렵다.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제가 이 그렇진 책을 그 과외하던 시절에 음. 과외 학생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한 7, 8년 전에. 아. 근데 제가 어제 그 학생을 만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근데 걔도 이제 성인이 됐죠. 근데 이 얘기가 나왔는데 걔가 먼저 선생님이 이 책 사준 거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요즘 책 엄청 많이 읽다고 해서 또 책을 한 권 사주고 왔습니다. 걔가 그 책을 한 권 더 사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그럴 수도 건데 수완이 좋은 친구라서. 생각보다 정말 이 네. 정서적인 안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 녀석이가 아주 이거 고수인데 걔 문과죠. 혹시 네, 경제학과? 그렇죠. 아니요, 역사학과입니다. 역사학과랑 얘기하면 안 돼. 역사학과는 다 이겨. 세상의 모든 이 그 정치적 혹은 경영적 분쟁에서 역사학과 출신들을 못 이겨요. 역사적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미 충분히 배웠네, 애가. 자, 뭐 더 이상 궁금하시거나 뭐 이럴 정도고요. 요 정도 책은 뭐 중학생들 충분히 읽어볼 수 있고 고등학생들 뭐 얼마든지 잘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 들죠? 중학생에겐 약간 난이도가 그렇죠. 있을 것 조금. 같고요. 네, 그렇죠. 파트에 네, 따라서. 파트에 따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최지훈 선생님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조금 어려운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철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종 보통 키워드로 네, 넘어가라 이런 얘기죠 지금. 빨리 넘어가 이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뭘로 이해해야 되나요? 네, 제가 우선 책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받아보면은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해봤으면 하는 키워드 그리고 이 저자인 마크 롤렌즈가 주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실존주의라는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2장, 8장, 9장에 걸쳐서 다뤄지는 뭐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라던가 뭐 자유라던가 시간, 죽음 같은 문제들에서 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20세기의 철학 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특히 사르트르가 제시했던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많은 논의들을 진행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듣고 싶다. 내가 듣고 싶다. 그렇죠. 얘기하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르트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 사르트르의 책을 읽어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뭐 아마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뭐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가장 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책이죠. 네. 그 참여문학 그 그러니까 그 문학 시간에 배우게 될 참여문학 비평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뭐 기본적으로는 철학자이고요. 여기 목차에도 나오는 말이기도 한데 이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은 당연히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실존이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르트르의 견해에 따르면 이건 전적으로 사르트르의 말인데 예전에 사람들은 어떤 존재 여기 최지훈 선생님 계시고 뭐 마이크가 있고 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존재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종적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나오는 늑대의 특성 혹은 인간의 특성 혹은 마이크의 특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어떤 개체들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 아주 옛날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던 방법이 이제 차이를 규명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계시는 최지훈 선생님을 규정하려고 할 때 최지훈 선생님은 눈이 2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최지훈 선생님의 특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눈을 2개를 갖고 있고 대표님도 눈을 2개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2개다 혹은 뭐 입이 하나다 머리가 길다 이런 특성들 말고 그 이제 최지은만이 가진 본질 혹은 박효진만이 가진 본질 혹은 인간만이 가진 본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특성들을 조사하고 그 특성들 중에 고유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를 했었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본인들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와중에 마치 아닌 척하면서 계속 이름을 본지 이게 이제 본인의 실존? 네, 그런 본인만의 특징? 네, 박효진만의 특징? 이렇게 그런 되는 건가요?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했는데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성적 사고 능력. 그리고 그 이성적 사고 능력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영혼의 존재, 그 영혼을 소유하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규정했고, 그래서 완벽한 인간, 좋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기능을 잘 발휘하는 연습을 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실제로 잘 발휘하는 인간.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간을 파악했었다라고 하는 게 사르트르의 주장입니다. 이게 본질을 통한 인간 파악이라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뭐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네. 반면에 사르트르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마치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옛날에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여러분은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교육헌장이었나? 국민교육헌장. 네, 국민교육헌장. 막 그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타고 태어났다. 뭐 이런 종류의 사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존재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와 다른 그 존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고유한 특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보편적 특성보다는 네.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봐줘야 된다. 뭐 이런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주체로서의 인간, 한 명 한 명의 개별자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통적 특징을 찾는, 보편적 특징을 찾는 것이 철학의 임무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별적 존재로서의 주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찾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있겠습니다. 시각을 좀 달리 한번 본다. 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도 결국 이 책 속에 녹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계속. 늑대인데 늑대는 역시 고독하지. 실존적이야, 애가. 예, 이거 보니까 나도 늑대를 길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사실 늑대랑 사람이 그렇게 다른가?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르트르가 그걸 그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떤 고유성으로서의 이런 조건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관계를 규정하는 능력이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마크 롤렌즈도 이 책 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간만 그러냐? 내가 볼 때 늑대도 그러는 것 같다. 늑대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규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나네 이 사람. 네. 늑대 한 마리 기르면서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한다. 늑대가 뭐 좋아하는지 얘랑 이웃집 개랑 싸워서 얘가 그냥 으르렁 대니까 이웃집 개가 도망갔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기대치인데 이 사람은 좀 다른 걸 갖고 생각을 하는구나. 역시 각자 아는 것에 따라서 보이고 보는 게 달라요, 그죠? 자, 그럼 최지은 쌤 어떤 키워드로? 저는 악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했고요. 주로 4장에 거의 통틀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책에 나온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뭐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같이 보면서 자기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네, 책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사례를 2개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그 늑대가 감전 사고를 당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전기 철조망 주변으로 안 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떠올린 실험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들이 한 왕복 상자라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바닥에 전기 충격을 주고 가운데 울타리를 세워놓고 이제 이쪽에 있던 개들이 전기 충격이 이제 심해지면 넘어가고 또 이쪽에 또 주면 또 넘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전기 충격을 점점 높이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거는 심리학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은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저자는 이게 너무 이렇게 최소한 인간의 사악함은 증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걔한테
걔들한테 네, 몹쓸 그렇게까지 짓을 하는 너무 거니까. 이 사람이 시각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그래요? 비틀어 보는데 어우 괜찮은데요. 그렇지. 나 딱 보자마자 뭐지? 그 걔들한테 왜 저래 이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건 전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악을 정신적, 사회적 약자들인 사회의 비주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데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걸 틀렸다고 바라보는 거죠. 악한 애가 있다. 누구나 악을 행할 수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이건 제가 조사하면서 좀 웃겨서 찾아온 건데 이 사람이 예시를 들면서 중간에 자신의 친구이자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콜렌 맥긴이라는 사람이 도덕적 악을 남의 고통이나 불행에 갖는 쾌감이라고 본다라는 말을 썼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 최고의 철학자인 친구가 그 성추행 파문 때문에 네, 종신교수직 사퇴를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친구를 이렇게 칭찬했는데 칭찬해놓고 그 야,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얘는.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좀 아니야 이러면서. 네, 이런 거 보니까 악이 정말 어디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친구 띄워주면서 이거 봐라. 그럴 줄 알고. 얘도 이러니 다 이게 뭔가 행위는 이렇게 그 징후가 있어요 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드는데 이 사례는 한국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친부에게 강간당한 소녀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뭐 악인이라고 누구나 보지만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그 소녀를 네가 아버지 좀 진정시켜 하고 이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니를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악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자는 어머니도 악인이다.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럼요.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녀가 혹시 복수심을 느끼고 나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는 어떤 고통, 그 죄값에 대해서 쾌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건 악이 아니다. 이렇게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니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한나 아렌트의 악은 의외로 평범하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근데 저는 이 사례에서 일단 이 두 사례를 나란히 볼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실험 하버드대 심리학 실험이 제가 찾아보니까 1953년에 있던 실험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하던 동물의 지위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지위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6.25 전쟁 이후네요. 그렇죠. 한참 전쟁이 생길 수도 있어. 네. 전쟁이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네. 이 정도면 거의 70년 전 사건이네요. 네. 70년 한참 전이니까. 70년 전에 걔한테 그랬구나. 하긴 뭐 걔를 저기 우주로 보낸 적도 있어요. 사람 그렇죠. 하기 전에. 그렇죠. 소련에서. 그리고 뭐 많이 죽었지 뭐 먹혀서. 근데 진짜 요즘은 거의 한 해 한 해 사이에도 그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건 좀 너무 옛날 실험이 아닌가? 네, 그렇죠. 네. 사례 자체는 뭐 그렇게 옛날에 그랬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예전엔 그렇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랬던 실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꼈던 반감, 사람들이 느꼈던 좀 문제점이 결국은 반영이 돼서 우리 사회가 현재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상당히 비난받을 수 있는 사회로 진전되고 발전되었다. 하나의 어떤 사례다. 뭐 이렇게도 또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좋은 학생 느낌. 좋은 학생 느낌이 되다. 그렇죠. 항상.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동물 법적으로 동물 실험을 할 때 어떤 동물을 써야 되고 그 동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서 사육하고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모진발이지만 폐기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의 그 법적 규정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으네요. 네, 점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그 한 지구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뭔가 아직 사회적으로 더 고려해 볼 만한 사례, 특히 어머니에 관해서는 그런 생각이 그건 아마 들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들이 있으면서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적인 요소들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제로 넘어가나요? 아이랑 투게더? 네. 이거 점점 굉장히 중독되는데 이거 자꾸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자꾸 얘기해 버릇하니까 이게 왜 중독되냐면요. 아, 난 이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안심. 코너 이름. 진행에 대한 안심. 야, 이거 공중파가 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이러면서 아이고 사회 굉장히 편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아이랑 투게더. 자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만약에 읽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자녀분들과 어떤 것을 함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책을 읽는 학생분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같이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책은 제가 실물을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카메라를 보고 갈게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아더 마인즈, 문어, 바다 그리고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문어. 네, 이제 이 책은 그 우리가 오늘 다룬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과 이제 동물을 다룬 이제 철학자의 에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문어를 다룬 책이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데 이 문어가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이 진화나 혹은 그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핫한 문어 월드컵 누가 우승할 점쟁이 거냐. 문어도 있었잖아요. 네, 점쟁이 문어도 있고 그리고 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개보다 좋거나 돌고래에 준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요? 네, 도구를 이용할 줄 알고요,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 늑대의 특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능력. 근데 그건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색깔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 복잡한 패턴들을 다 따라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지상에 올라와 있는 동물들하고 신경세포의 분포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어의 신경세포는 주로 다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하지 않아도 다리가 스스로 움직일 줄 안돼요.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느낌. 그러니까 마치 회사에서 오너나 이제 CEO가 그 사원이나 혹은 이제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은 지침만 내려가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라까지 세세하게 컨트롤하지 않잖아요. 문어는 근데 그 한 몸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 이 책 안 보겠습니다. 저 이 책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문어 숙회 좋아하시나요? 저는 낙지. 저는 간장게장 종류는 솔직히 갑각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다 해산물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저는 뭐 새우에 열광하지 않아. 저는 뭐 새우는 다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나 이 산낙지와 살짝살짝 문어 숙회 이거 보면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보시면 문어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소개를 하고 그래? 아니 우리가 좀 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늑대 같은 경우는 또 땅에 사는 생물이고 우리가 직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랑 비슷하니까 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은 반면에 이제 이 책의 경우는 우리가 좀 덜 신경 쓰게 되는 해양 생물에 관한 자꾸 이러다 비건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 먹겠어. 이것도 못 먹겠어. 이러다가 저자도 그래서 채식주의자로. 결국 채식주의가 비건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난 안 볼래요. 나는 문어 스킨 너무 좋아해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어를 또 다룬 철학자의 에세이라는 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생물종의 다양성,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생물이 갖고 있는 새로운 면. 그래서 나만의 어떠한 중심적 사유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밝혀지는 모든 것들은 증명되기 전까지 의심하고 끝없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이 문어를 통해서 알려줄 수는 있겠네요, 학생들에게. 그러나 저는 어쨌든 안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아이랑 투게더의 최지은 쌤 차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늑대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시애틀 추장의 편지 다들 들어는 보셨잖아요. 저도 읽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은 절판돼서 이게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 추장의 편지, 고인돌 출판사 거는 초동용 만화처럼 볼 수 있고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각연할 출판사 거는 제가 볼 때 중등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두꺼운 게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거 더숲이라는 출판사 건데요. 요거는 유시아 씨가 이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좀 더 많은 양이 들어있고 고등학생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거 추천하고 같이
영화로 음. 케빈 코스트너의 늑대와 춤을 너무 이거는- 옛날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 훌륭하니까. 아니 그냥 케빈 코스트너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 감독판은 4시간. 아, 네. 내가 주로 언제적 이야기지? 너무 좋아서. 네. 그러게 갑자기 막 그 새록새록 기억 소환 정도의 수준의 영화입니다. 아이들은 예. 모를 테니까 뭐. 넷플릭스가 있어요. 예, 네. 넷플릭스가 있고 세상은 요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훌륭한 영화들은 다 소환 가능합니다. 예. 저도 어쨌든 뭐 학생들에게 이제 이 책을 익히고 뭐 그런 관련된 형태에 대한 활동들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직까 제가 2주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익숙해지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준비들도 많이 해주시고 심지어 다음 주 책도 미리 네. 그 다음 주 책도 미리 뽑아 오셨죠. 그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책은 세상을 바꾼 공인가요? 네. 네. 세상을 바꾼 공.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책은 벤야멘 타하인 학교. 네. 이 책 두 권을 통해서 5월 넷째 주,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에 교육진담 수요 독서 방송 시즌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한 2주차쯤 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점점 좀 빨려들고 있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첫 맞습니다. 회부터 재밌어 하시긴 하셨지만 요게 점점점 매력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아마 청취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실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좀 많이 요즘 심리적 저희 청취자분들께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데 요즘 심리적인 방황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들 힘든 상황에서 조금 제가 열심히 댓글을 못 단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갑자기 어둡게 말했네. 이 정도면요 방송 사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주세요. 벌써부터 2주 만에 벌써부터 2주 만에 이 정도 수준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계속해서 정주행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